네, 미증시와 다르게 오늘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주간 마감에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월장에 워낙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 금요일과 수, 목까지 3거래일을 직계해 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뭐 5월이라 좀 긴 것 같은데 네. 막상 쉬는 기간이 많아가지고 일단 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8일이긴 하지만 3거래일 동안의 수급을 집계를 해봤고요. 네. 잠깐 자료 보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3거래일 동안 샀습니다. 3,200억. 지난주도 조금 산 것 같은데 2주 연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도 2,000억 매수고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번 주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산 것들을 차익 실현,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매도했다, 7천억 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코스닥 보시면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코스닥도 매수를 했습니다. 2,1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 투자가는 200억이고 개인 투자가는 1,800억 정도 매도인데요.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수급이 코스닥이 2,700억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네. 요 며칠 계속 들어온 것 치고는 오늘 좀 하드하게 파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출발하고 여기 오기 전에도 좀 많은 전화를 받았죠. 도대체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런데 왜 뭔 일이냐 우리 코스닥만. 아마도 이게 금요일이기도 하고 우리 굳이 말을 만들어내자면 이렇습니다. FOMC가 무난하게 끝나긴 끝났는데 국채금리 조금 올랐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지연이 됐죠. 그렇게 되면 성장주 단에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거. 근데 막상 실적이 발표하는 업체들을 봤을 때 중소형주 단이 몇 개 부러지는 것들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거래소는 조금 나쁘지 않겠지만 코스닥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은 아침에 매도가 시작하면 좀 종가까지 좀 매도하는 경향이 좀 있고 좀 과하다 싶을 때는 다시 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가 좀 안 된 상황이긴 한데 2시 정도부터 오늘 시장 아마 궁금하실 텐데 2시 정도부터 좀 보셔가지고 밑꼬리 다는 거 그리고 밑꼬리 다는 거가 중소형주 단에서 뭐가 다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는 일단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자세한 거 이따 전략상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써드린 거 좀 말씀 네. 좀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나름 거래 대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네. 이번 주, 제 지난주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이번 주 연휴 끝나고 와서 해볼만 할 것 같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자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거래가 많이 늘었어요. 물론 조선주든 방산주든 늘긴 늘었겠지만 거래 대금 증가 속에서 시장 상승하는 거는 꽤 긍정적입니다. 꼭 긍정적이라고 써놓으면 그 다음날 시장이 빠지긴 하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이 추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내용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고요. 우리 FOMC가 있었는데 금리 동결을 했죠. 고용 견조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달라요. 물론 이것을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 같았는데 그 시기가 7월 정도로 미뤄질 것 같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저처럼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을 계속 보시잖아요. 계속 보시는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생기면 안 돼요. 시장 자체가. 뭔가 추세를 꺾을 만한. 그러니까 뭐 6월 달에 7월 달에 연기됐는데 그래도 고용이 완전 박살나가지고 시장에 빠졌다 올라오는 것보다는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거스르면 안 돼요, 시장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휴 끝나고 와서 우리가 수요일 날 바로 장을 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아침에는 이거 미국도 안 좋고 어제 열 걸 그랬어라고 했죠. 그런데 막상 그날 8시 반쯤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회담 일정 잡는다라는 거 나오고 나서부터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나면서 우리 시장이 수목이 좋았거든요. 그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 관세 때문에 힘들어 했었지만은 일정이 가시화되면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영국 얘기도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일정이 아니죠. 회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났다. 자동차 관세 일부 좀 낮추기도 했고요. 물론 10% 관세 유지하긴 했지만은 이런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안도를 하는 모습. 실질적으로 그거 나오고 미국 시장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다라는 거고 조금 당황스러운 표현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죠. 느림보 파월이라고 썼죠. 근데 여기서 느림보 다음에 뭘 또 썼는지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없다라는 거가 전 중요한 단서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도 떨어지고 유가도 많이 떨어졌죠. 유가 빠지고 그렇게 돼야지 미국으로 패권이 이전이 될 텐데 인플레이션 자체 봤을 때 유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면은 좀 이따 저희가 CPI 일정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가가 아마 비율이 한 9% 될 텐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없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 그 얘기를 할 때 뭐 계란값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생필품도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믿는 듯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실적 시즌에 지금 업종이라든 종목별로 긍정적 차별화 흐름. 항상 우리가 이런 주식 얘기를 할 때 차별화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전문가분들 얘기가 좋지 않았던 표현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긍정적 차별화라고 제가 좀 굵게 써놨습니다. 네. 왜 긍정적 차별화 보시면은 어제 그제 시장 보십시오. 방산 올라갈 때 다른 데 때리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유지시키고 그것이 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긍정적이에요. 항상 시장은 제한된 자금 가지고 우리가 최근 2, 3년 동안에 맨날 우리가 했던 얘기는 수급 공백, 수급 이동, 여기 팔고 여기 간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매수가 들어가고 아마 외국인 일부 매수 들어간 거 있겠죠. 그리고 다른 업종은 그대로 유지하고 네. 엔터 이번 주에 좋게 지난주에 좋긴 좋았지만 이번 주 그냥 그렇더라도 유지 중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런 수급 자체가 나름 차별화가 나오긴 나오더라도 실적을 좋은 걸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차별화 흐름이 나가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이번 주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가 줄어들고 우리 시장 거래 대금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들 좀 볼까요? 네, 자료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국인 자료를 봤을 때 항상 좀 놀랐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안 산 지가 꽤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외신 뉴스 보시면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외국 계획 제한을 풀어주겠다. 중동 쪽 보셨을 텐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막상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HBM이라고 AI로 보는 거가 맞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 6,100억 정도 들어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지속 중이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좀 이따 MSCI 리밸런싱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쪽 아마 유력한 후보가 되니까 꾸준한 가능성.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주 금요일 날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꼬리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막상 수요일 날 넘어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 들어오는 모습. 막상 시작을 할 때는 넥스트레이드에서 빠져서 시작을 했지만 중간은 계속 올라왔다는 점. 그래서 에너지 쪽 원전도 꽤 꾸준한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현대일렉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하이닉스 쌍끌입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항공우주, 하나솔루션, KB금융순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요.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번 3거래일 동안에 전체 시장은 팔았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들어왔어요. 이게 좀 특징인 거고 카카오 네이버예요. 카카오 네이버 보시죠. 이번 어제 그제 어땠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았죠. 실적도 별로 안 실적도, 좋고. 그죠? 그리고 구글에서 애플에서 얘기를 한 거죠. 구글의 검색 엔진을 AI가 대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멘트 자체는 약간 플랫폼 업체에 대한 치명적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들어왔다라는 점. 물론 하방은 공고히 다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싸고 빠져 있는 주식들이 시간별로 봤을 때 좀 올라오는 기간이 늦어진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걸 좀 안타깝다는 점. LG화학, 하나오션 순으로 일단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잠깐 보시면서 말씀 좀 네. 드려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 클래시스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클래시스가 아니고 바이오가 항상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은. 그렇죠? 근데 BHI, 실리콘2,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바이오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바이오 안 좋았어요. 그러네요. 네.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한다고. 사실 여러분들 얘기하실 겁니다. 의약품 관세랑 신약업체랑 뭔 상관이냐고. 상관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오텍이 빠지니까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쪽이 좀 약했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알테오이드 종목들 보시면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면 또 어느 정도는 괜찮아 보여요.
이러한 틈을 타서 기관 투자가 보시죠. 알터진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좀 외국인들은 모멘텀이 있는 피부 미용, 뭐 원전, 네. 화장품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막상 기관 투자가는 전통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알테, 에코프로벤 시총 상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JYP를 좀 잊었었어요. 기억을 하시죠? 왜냐하면 1분기 실적 안 좋다고 제일 먼저 부러졌죠. 근데 슬슬 들어와요, JYP를. 이것도 일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 고형 로봇이랑 이쪽이고 VT까지 들어왔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개인 투자를 보시면은 나우 로보틱스 신규 상장, 오리엔트 전공, 정치, 그리고 D&D 파마텍, 비만, 네. ABL 바이오, 꼼비 순이거든요. ABL 바이오를 빼놓고는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드리지만 마음이 급하거든요. 저도 알아요. 항상 급하면서 저도. 그런데 너무 급한 것보다는요. 조금 중후장대 그리고 좀 꾸준한 주식이 지금 시장에 조금 더 낫습니다. 네,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는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중 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네. 있고 다음 주에는 굵직굵직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또 속속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네.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 이래요. 이 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지표가 좀 다음 달 거가 좀 잠시 자료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당연히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건데 13일 날 미국 CPI 발표를 합니다. 네. 아까 유가 빠진 거 보셨을 테니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 다음 달 5월 달 거는 슬슬 관세 때문에 올라오는 다른 지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들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도 올라갈 것 같고 기타 여러 항공권이라든지 가격도 올라갈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을 박스권으로 예측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에서는 MSCI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시스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자료 보니까 2개에서 3개 종목 정도 편입이 될 것 같고 1개에서 2개 종목 정도 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경우는 지난번과 지금 다른 점 뭡니까? 공매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가진 종목 많이 편출이 된다면 얼만큼 더 공매도가 쌓일지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일정 봐주면 어떨까 싶고요. 15일 보시면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PPI까지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냥 연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같은 경우 보시면 미국 5월에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일정을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개별주 장세라고 얘기하면 자료 바로 보여주시고요. 네. 개별주 장세입니다. 개별주 장세는 지수보단 섹터보단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보셨으면 1분기 실적 잘 나온 거 다 보셨잖아요. 조선방산, 화장품까지. 그죠? 보유 종목 실적 발표 예의주시한 이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언매매를 하지 말자. 뭐냐면 이번 주에 두산에너빌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좋은 거 나오면 저기 NXT에서 많이 빠져요. 다 올리거든요. 언매매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AI 확장 국면과 2분기를 준비할 때 일단 미국에서도 수출 제한을 풀고 있는 중이고 AI 내러티브 다시 발동이 돼요. 그런데 2분기를 준비할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실 텐데 이럴 때 2분기는요. 1분기 실적 이번 주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죠. 15일까지 끝나는데 산업 보고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종목 보고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인데 지금부터 2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을 때는 산업 보고서 상에서 일종의 내러티브와 숫자가 같이 섞인 거. 이런 산업이 이런 내러티브로 올라갈 것 같다. 그게 굉장히 잘 가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부터는 산업 보고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한 종목은 매수 진입 가능한 구간에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추경도 한다고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국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들이 자신감이 이번 주부터 생겼어요. 그러면 빠지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렇지만 트럼프가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는 네, 그죠? 네. 너무 지나친 긍정론만 좀 빼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어떨까? 그래서 신용 쓰시지 말고 좀 시험금 내에서만 좀 자신감 있게 하셔도 괜찮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박현상 부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